당나라는 289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중간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 뭐냐? 알록산 사사명의 난, 안사의 난입니다. 알록산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755년입니다. 그러니까 6.18에 섰으니까 137년 딱 지난 동안, 나라 딱 반 동안 전반 후반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안산? 안사. 네. 안사. 그래서 그 앞에까지의 당이 진짜 당이에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잘 나가는 당. 성당? 네, 성당, 전성기의 당. 이런 당이고, 뒤에는 그냥 비실비실 당이에요. 현종은 6대입니다. 그 아들한테 피난 갔을 때 물려줍니다. 그 아들이 바로 숙종입니다. 숙종부터 20대 애종까지, 그러니까 14명인 거죠. 반인데 앞에 6명이고 뒤에가 14명이니까 좀 균형은 안 맞죠? 그렇죠. 예, 금방금방 지나가는 황제가 있었다는 거죠. 안사의 난이 8년 동안 지속되니까 뒤에 한 140년 동안 14명이 그 중에 한 3명 정도가 좀 똑똑하다, 좀 괜찮은 업적을 좀 남겼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진짜 좀 별로 아니었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좀 떨어지는 왕들도 많았고 황제도 많았고, 똑똑했는데 간신과 환관 때문에 제대로 뜻을 펼치지 못한 황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몇 명을 좀 짚어드리는 식으로 좀 잡아볼게요. 네. 현종의 아들 숙종은 안사의 난을 진압하다가 죽어요. 지가 진압을 못합니다. 아이고. 한 6년 동안. 그 난이 8년 가는데 지가 6년 동안 있었으니까 네. 별로 못해요. 진압을. 그리고 그 아들인 대종이 그것을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테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절도사입니다. 절도사. 예, 절도사 문제예요. 절도사는 나라 지키라고 이렇게 국경 지방에 위수 지역을 맡겨가지고 이 군사를 맡긴 일종의 사령관이에요. 지역 사령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조리 커져가지고 부작용이 되어서 지방이 그냥 군벌, 춘추전국 시대의 그런 제후국가처럼 돼버려요. 힘이 막강해졌다는 얘기네. 그렇죠. 힘이 막강해지고 중앙에서는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렇죠. 통제할 힘이 없는 그런 거죠. 힘 없어진 주나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절도사 문제가 끝까지 고생을 시킵니다. 그 중요성이 비잔티움 제국의 테마 제도. 테마가 절도사만큼 애를 먹이고, 물론 나중에는 테마도 그런 부작용이 있긴 있습니다만 세상에 부작용 없는 제도는 없어요. 그렇죠. 이 절도사만큼은 아니에요. 이 절도사는 그냥 당나라 패망의 거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당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대제국이 좀 비슷합니다만 종교 문제, 불교와 유교, 그다음에 일종의 그냥 신비로움을 믿는 잡신 같은, 어찌됐건 종교 문제와 관통을 해요. 서양이랑 같네요. 예. 그런 건. 또 서양이랑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요? 대외 정책. 저기 로마나 비잔티움 제국 전부 다 이민족, 게르만족과 훈족, 그리고 슬라브족, 이런 외부적인 요소가 항상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었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안 그런 나라 없지만, 네. 네. 세상에 안 그런 나라 없지만 당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당나라의 대외 정책을 뭐라 그러냐면 좀 어려운 말입니다. 기미 정책이라 그래요. 기미가 뭐냐면 맛보는 거 아니야? 이 고삐로 이렇게 딱 조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미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다음에 이것이 실패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침략을 받기도 하고 통제를 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도사 문제, 종교 문제, 대외 문제 비슷하죠. 네.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뭐가 있었냐? 예, 환관 문제. 후한 이래로 중국의 왕조에 거의 뭐 끊임없이 문제로 작용했던 환관 세력. 이것이 당나라 후반기에 주된 골칫거리였습니다. 망할 때까지 이걸로 그냥 골머리를 썩어요. 자, 그래서 14명 중에 그나마 괜찮았던 3명 빼고는 아주 그냥 나라가 너덜너덜해집니다. 자, 안사의 난은 겨우 진압을 합니다. 언제? 대종 때. 그럼 숙종의 아들입니다. 어. 그 이후부터는 뭐냐? 내내 이 절도사들하고 싸우는 게 일입니다. 절도사들은 어떻게? 지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중앙에서는 통제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전에 힘을 뺐어야 되는데. 그렇죠. 힘을 뺐었어야 되는데 이미 이것이 잘못되어서 터진 게 안사의 난이에요. 알록산이 절도사였거든. 관리를 잘못한 거죠. 누구 탓이 제일 컸느냐? 그 양귀비하고 놀아나던 현종. 똑똑했다가 나중에 바보 된. 그 사람이 문제를 제일 크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종 다음이 숙대, 숙종, 대종, 덕종이거든요. 네.
숙대예요, 숙대. 숙종 대종을 거치면서 이제 나라가 숙대밭이 돼. 그 다음에 이 덕종이 초창기에 좀 잡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평가도 있긴 있습니다, 일부. 그 제가 똑똑하다고 했던 3명. 3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이에요. 후반에. 그래서 이 사람의 연호를 따서 연호 2개 중에 이제 한 자씩 따서 연호를 땄다라는 말은 좀 괜찮은 이름 붙이려고 그렇지. 하는 거예요. 물론 천보난치처럼 나쁜 이름 붙이기도 하지만 중흥지치라고 좀 괜찮게 한 거예요. 그 우연히 중흥 중간에 흥한 이렇게 말이 되어버렸는데 이 중흥이란 말은 연호 2글자 중에 한 글자를 딴 것이 중자고 흥 뭐에다가 흥자를 딴 건데 또 잊어버렸다. 어찌됐건 이 사람이 약간 괜찮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 사람의 그 다음 때가 순종이었는데 이때부터 환관들이 힘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환관이 설친다는 말은 첫 번째 황제가 어리거나 멍청하거나 두 번째 관료들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당쟁을 하거나 그러니까 왕과 신하가 제 역할을 못하면 환관이 설칩니다. 그렇지. 참 이 세 개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뭐 하나 삐걱거리면 나다 풀리는 거죠. 그렇죠. 이 몸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아프면 그럼. 몸 전체가 안 좋은 것처럼 그럼. 그런 것 같아요. 이 황제는 능력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금방 물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 황제가 헌종이라는 황제인데 자 여러분 제가 이 왕들을 쭉 다 외워라 이게 아니에요. 네. 한번 듣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헌종이란 사람이 만당에서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지치라고 원화중흥이라고도 합니다. 진짜 중흥을 좀 해요. 뭘 하느냐? 계속 절도사하고 싸우거든요. 진짜 절도사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요. 정말 당나라가 안쓰러울 정도예요. 이 중앙 권력이 좀 안쓰러워. 너무 대드니까 끊임없이 싸우거든요. 이건 뭐 나라가 아니지. 나라가 쪼개진 거지. 그런데 헌종이 거의 다 진압을 합니다. 이건 뭐 기적적이라고 봐도 돼요. 번진. 이 번진이란 말은 군진, 작은 군진들이 거의 번처럼 되어서 봉건 영주처럼 커졌다라는 뜻에서 이 번진이라고 하는데 이 번진이 중앙 권력을 따르는 번진이 있고 아예 대드는 번진이 있는 거예요. 이 따르는 것을 뭐라 하냐면 순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순번? 순지화되었다라고 해요. 순지화. 네. 적대적인 것들을 모조리 순지화시키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끝에 좀 정신이 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환관한테 죽습니다. 독살당했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뭐 이 사람이 근데 처음 환관한테 죽은 게 아니에요. 벌써 환관이 힘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네. 이 헌종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벌써 환관한테 독살된 황제예요. 이때 당나라에서 벌써. 자, 그때부터 본격적인 환관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환관이 황제를 옹립합니다. 헌종이 보자. 몇 대냐? 7, 8, 9, 10, 11. 11대 헌종이지. 이 사람이 환관한테 죽었으니까 네. 뭐 어린 그다음 황제들이 환관한테 대들 수 있겠습니까? 예. 말 잘 들어야지. 그렇죠. 번진을 제압한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다음부터는 거의 허수아비 황제들이 그냥 주르륵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네. 그렇다 하면 지방의 절도사들과 환관과의 관계는 좋았나요? 그게 또 문제지. 절도사 입장에서는 중앙 권력이 제일 큰 장벽이긴 해요. 그런데 절도사들 다 모아놓으면 중앙 권력이 또 제압할 수는 없을 정도고. 그러다 보니 중앙 권력의 눈치를 항상 보기는 봐요. 대비를 하기도 하고 맨날 전쟁을 하니까. 그런데 중앙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환관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환관하고 거래할 수밖에 없죠. 당나라 때부터는요. 일본 학자들이 서양의 시대 구분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당 때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간다. 네네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사실은 그만큼 변화가 큰 시대이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수당 때부터 갑자기 사료가 정말 진짜 방대죠. 몇 배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니 뭐 연구원 입장에서 연구할 게 많아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떻게 힘들잖아. 저처럼 이 통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읽을 게 너무 많아서 힘들 경우도 있어요. 재미있으면서 힘든 그렇지. 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새로운,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른 그런 사료들이 참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환관에 의한 이 옹립과 폐위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환관이 그냥 황제 마음대로 그냥 잡아 죽이고 해요. 복잡했다 진짜. 네, 지 마음대로 조정하고 막 그래요. 진짜 보면 뭐 환관이 거의 황제를 조롱하다시피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관을 한번 또 엎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황제가 있는데 한번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종이라고
이때가 언제냐면 800년이 넘어요. 835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감로의 변이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문종이라는 황제가 자기 우대가 환관에 의해서 옹립이 돼요. 그리고 왕으로. 3년 만에 환관에 의해서 다시 살해가 됩니다. 들었다 놨다. 그래서 어떤 자료는 이 당나라는 워낙 이제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황제가 환관에 의해서 옹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관에 의해서 3년 만에 금방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환관에 의해서 옹립이 된 사람이에요. 어찌됐건 경종이라는 13대죠. 7, 8, 9, 10, 11, 12, 13. 네. 헌종이 11이고 목종, 경종이니까. 헌종 죽고 난 다음부터는 모조리 이 환관이 세웠다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다. 그래서 이 감로의 변이라고 일으켜요. 환관을 죽이려고 다 환관을 불러 모아. 그리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관료와 절도사 힘 있는 훈지화된 절도사들 이렇게 가담시켜가지고 환관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현종 때 당나라의 환관이 3,000명이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쪽은 사이즈가 다르네. 그쪽은 진짜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 불러 모았다가 엉성하게 들통이 나요. 그때 이제 환관이 힘이 있다는 말은 궁성, 장안성 안에 군권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후한 때는 이미 환관의 직속 군대가 따로 있을 정도로 환관은 이미 그 제대로 된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엉성한 작전하다가 대치기를 당해서 모조리 죽습니다. 환관이 야 니들 뭐 하는 거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황제가 완전히 식물 황제가 되는 거죠. 환관은 함부로 황제를 날리지 않습니다. 말을 잘 듣는다. 요거 제어된다 싶으면 그 황제는 오래 가요. 이거 안 되겠는데? 그리고 저거 선을 넘는데 싶으면 그냥 날아가는 여기치 넘어가 자꾸.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환관이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당나라의 결정적인 한 방을 때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황소의 난입니다. 황소의 난. 네.